안녕하십니까.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민입니다. 자, 오늘이면 수시 원서 접수부터 D-2 이틀 전인데요. 지원의 한 번의 실수로 후회하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만큼 꼭 확인해 주셔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시 지원 접수 직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바로 마지막으로 나의 수시 카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마지막 구모로 수능 최저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 구평은 이제 내신이 끝나고 지원이 끝날 때쯤 시험을 보니까 준비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재수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과 거의 유사한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모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모 성적표에서 국수 영탐 등급 높은 수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목표 최저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합의 기준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안 좋은지를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영어가 가장 1등급을 맞기에 수월하기 때문이죠. 보편적으로 영어가 좀 어느 정도 1등급을 받쳐준다면 탐구가 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국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모에서 최저 충족이 실패했다면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한다. 자, 먼저 구모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점수와 좀 다르게 나와서, 예를 들어 3합5인데 3합 6이다. 한두 등급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먼저 구모의 난이도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아, 실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어려웠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쉬웠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맞춘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킬러 문제를 틀렸는지 아니면 쉬운 문제를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앞에서도 계속 틀리는 문제인데 계속 틀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솔직히 한두 등급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못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평보다 수능이 더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따라서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이거를 좀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버리셔야 돼요. 근데 나 좀 자신 있다, 앞으로 공부 시간도 좀 있으니까 나의 약점을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가정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드 비율입니다. 이 수시 기간이 되면 매일 물어보는 게 안정카드는 몇 개를 쓰고 적정카드는 몇 개를 쓰고 상향카드는 몇 개를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죠. 상향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우주 상향은 한 장씩을 쓰려고 합니다. 우주 상향은요, 교과는 불가능합니다. 교과에서의 상향은 내가 2.1이야. 그러면 3년치 평균에서 2.0과 2.1, 1.9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정은 50% 컷을 보는 거고요. 적정은 70% 컷보다 좀 더 내가 0.12가 높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첫 번째, 최종 수시 카드 비율이 상향, 적정, 안정이 2대 2대 입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다.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가장 추천하고 저도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이게 6장이기 때문에 둘둘둘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다만 최종 카드 비율에서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최종 수시 카드 비율을 내 상황에 따라 조정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애매한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입결이 2.8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9, 3.0 이 정도 되는 거죠. 생기부도 보면 애매하다라는 말을 좀 합니다. 이럴 때 카드, 애매한 카드는 상향 하나, 적정 둘, 안정 3장을 쓰셔야 이런 배열을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신하고 스펙이 아주 강하고 최저가 확실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원할 때 장점을 갖겠죠. 정시도 좀 어느 정도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시도 있으니까
상향 3장, 적정 2장, 안정 1장으로 가지고 위쪽으로 많이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저가 불확실하거나 내신이 좋은 편이야. 그러면 최저는 정말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최저 못 맞춰서 불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정 카드를 여러 개를 써서 최저로 다 떨어지는 것보다 상향 2장, 적정 1장, 그리고 안정으로 3장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과도 최저라는 불안이 있는데 6학종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학종으로 비율을 맞춰서 넣는 거는 안 되는 걸까요? 학종하고 교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교과는 입결이라는 게 있어요. 뭐 3년치, 4년치, 50%컷, 70%컷. 그걸 보면요. 이 학교의 이 학과에 어느 정도 내신이면 불합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드는 카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학종은 입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많죠. 이게 생기보죠. 성균관대학교 탐구형에 봤을 때 탐구형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입결을 보면 대부분 3.0에서 2.8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이 3.0에서 2.8이 지원하냐? 그건 아니죠. 생기부를 본다. 이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6학종은 내신 갖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6학종은 전부 불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이들 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수시 지원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인원수와 경쟁률을 확인한다. 인원수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을 때가 유리하다. 이 부분은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융합 공과 계열이 100명을 선발해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추합을 기대하고 추합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추합이요 421명이 났어요, 작년도에. 그러면 100명인데 420명을 합격시키니까 이거 한번 지원하면 좀 추합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 경쟁률이 27대 1입니다. 그럼 100명이니까 2,700명이죠. 그러면 421명이 합격하니까 전체 불합은 2,279명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400명은 큰 게 아니에요. 실제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10명을 뽑았는데 갑자기 5명이 줄었어. 그러면 작년도 입결하고 올해 입결을 5명을 산정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집 요강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지원 자격 또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2025년도 2월 졸업자도 있을 수 있고요. 조건이 좀 많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고 특히 수시 재수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집 요강에 기재된 과목 반영법과 환산 방식으로 한 번 더 내 점수를 확인한다. 대부분 학종은 전교과를 보기 때문에 교과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교과에서 사용하는 환산 점수는 이 모집 요강에 보면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환산 점수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대학 어디가? 예, 학교, 전형, 내신 등급을 삽입하면 거기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형별 세부 특징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형별에 중복이 된다 안 된다가 있거든요. 대부분 중복이 되는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하고 추천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하고 학교장 추천형, 요 교과와 학종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교과에 생기부가 포함된 이런 학교들은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대, 홍대, 경희대, 최근에 들어온 시립대도 10%가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는 생기부 점검입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내 생기부가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지원하는 학생의
밴드 범위 내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2.7인데 서울대학교 1.12 이 학생들과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반에 보면 등급대별로 생기부를 조금씩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 나와 비교하는 생기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학과의 권장 과목을 이수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 지원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 1, 생명 2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에 고급 생명과학, 그럼 더 좋죠. 요즘 추세는요, 선택 권장 과목이 있고 없고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없다면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하면 최종 수시 카드 6장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6장 카드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겠죠. 자, 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자, 원서 기간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지원한 학교마다 접수 기간을 확인했다. 일정이 같아도요,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대학 원서 접수 기간, 시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원서 당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회원으로 지원자, 수험생, 본인의 정보로 가입했다. UA 어플라이하고 진학 어플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 아이디로 지원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 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되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서 지원 시 내가 지원하는 학교명을 확인한다. 또한 학과명도 상당히 유사한 학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 생명공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가 있고요. 생명공학과가 있고요.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원서 지원 시 내가 지원하는 전형명을 확인한다. 융합형 탐구형,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서류형. 그래서 이거 잘못 지원하면 내가 산출했고 합격률이 높았던 그런 학과가 갑자기 불합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형명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결제 후에는 원서 수정이 아예 불가하고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를 접수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지원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날에 지원료를 보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한 많은 고민과 컨설턴트들과의 상의와 담임 선생님과의 상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날에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2-3시간 전에는 잘못하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원서를 아예 지원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경쟁률과 입결이 물론 상관관계가 조금 존재도 하지만 완벽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동물자원 식품과학 육통학부는 2023년도에 8대1인데 입결은 2.58이었고요. 2024년도 15대1인데 입결은 2.35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2025학년도에 22대1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입결은 2.64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은 자사특목고가 있을 수 있다, 생기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쟁률과 입결이 완벽하게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먼저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시 원서 접수 직전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시 원서 접수 시기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